네. 자, 마지막 시간 해봅시다. 자, 이번에 이제 건축법을 할 건데, 건축법은 7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지난주에 대한 말씀드리지만, 건축법은 건축물에 대한 법이죠. 근데 우리 뭐 기초서라서 별로 없지만, 실제로 건축물의 종류를 많이 규정을 해요. 건축물을. 건축물한 용어 중에 당연히 있고, 근데 건축물 중에서도 막 건축물 종류를 막 다양하게 이제 규정을 해요. 하는 이유는 그 별개로 규정한 건축물마다 규제이죠, 규제를 더하기 위해서일까요? 좀 덜하기 위해서일까요? 더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는 뭐 초고층이 있고 고층 건물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건축물에 대한 용어부터 한번 해봅시다. 중요한 것은 기초서에 있는데, 자,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 저하고 같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장소가 건축물입니까? 그죠? 건축물이 되는 거야. 왜? 그래서 건축물의 용어 정리를 보시게 되면 넷째 줄에 적어도 건물이 되려면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라 해야 됩니까? 그렇죠.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이거 혹시 공작물입니까? 탁자 이거? 이 탁자. 아니죠. 이거 혹시 토지에 정착은 하지는 않지만 공작물입니까? 공작물은 공작물이야. 근데 이 토지에 정착을 안 하죠. 요거는 건물이 절대로 될 수 없지. 그럼 제가 지금 사는 곳이 저쪽에 창동에 살거든요. 창동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데 그 이제 주변에 보면은 강북군가 거기 보면 419 탑이 있어요. 419 탑. 419 탑은 혹시 그러면 토지에 정착돼 있나요? 동작돼 있죠.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입니다. 근데 혹시 그거는 건축물이 될 수 있습니까? 자, 저기는 419 탑을 가보시는 건 모르겠지만 가보면 토지에 정착돼 있거든. 그거는 절대로 건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물 용어 정리를 보게 되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이래 돼 있죠. 중에서도 뭐는 있어야 돼? 지붕은 있어야 되는 거야.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같은 것들을 우리가 건축물이라 하죠. 자, 그럼 제가 이제 여기는 없지, 기초서는 없지만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하고 방금 제가 이제 예를 들었던 그 419 탑 같은 것을 축조한다 그럽니다. 공작물은 보통 축조한다고 그래요. 축조하는 것을 어느 것을 규제를 강하게 해줘야 됩니까? 그치, 건축물을 강하게 하는 거야. 상당히 출제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은 일반적으로 건축한다 그러는데 원칙이 허가입니다. 원칙이 뭐다? 허가. 올해 또 출제됐죠. 예외적으로 신고거든요. 건물을 건축을 할 때는 원래가 원칙이 뭐다고요?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예외가 신고니까 신고가 많이 나와. 오늘도 할 겁니다. 자, 올해 또 기출이 됐었고. 근데 공작물 아까 같은 419 탑은요. 허가 받고 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 원래도 또 신고도 할 필요가 없어. 그러나 높이가 조금 높아지면 축조 신고를 해야 될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공작물과 건축물의 차이점입니다. 단순한 공작물은 규제를 좀 적게 하는 반면에 우리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배우게 될 건축물은 규제를 많이 한다, 적게 한다? 많이 한다. 그걸 지금부터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 용어 정리됐죠? 규제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거기에 3, 4, 5를 묶어 두십니다. 3, 4, 5를 묶고 상당히 이상이 자주 나왔던 것인데 우선 우리 건축부에서 이야기하는 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몇 층? 30층 이상 이거나 높이가 몇 미터? 120m 이상인 건물을 우리가 고층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고층 건물에 해당되게 되면 일반 건물마다 보다 규제를 강화합니까? 완화합니까? 좀 강화하지.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건축부 비오다 보면 어떨 때 막 고층 건물 이런 말이 막 나와. 그때는 규제를 주로 강화합니다. 고층 건물은 그럼 높다, 낮다, 높죠. 높다. 높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피난 안전구역이라는 것들 막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가서 하도록 하고요.
그럼 제가 하는 것이 고층 건물입니까? 출제 3번 됐던 걸 지금 소개를 합니다. 보니까 층수는 27층밖에 안 되는데 높이가 120m짜리 이럴 수도 있죠. 고층 건물이다 아니다. 맞다. 이거나가 중요한 거야. 건축법에서는 이상하게 이거나 이고 이런 걸 알고 있는지를 많이 물어봐요. 이거나죠. 층수가 30층 이상이 돼도 고층 건물이 되고 층수가 30층이 미만이라 하더라도 높이가 몇 미터? 120m 이상이 되면은 이거를 우리는 특별히 고층 건물이라 합니다. 고층 건물이라 한다. 근데 이번에 또 하나가 아마 초고층 앞에다 초자를 붙이붙네. 초고층 건물은 그러면 몇 층 이상이죠? 50층 이상 이거나죠. 이거나. 그다음에 높이가 200m 이상인 건물을 우리가 초고층 건물이라 한다. 이래 돼 있죠. 확실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층수는 설령 48층이라 하더라도 높이가 200m가 되었더라도 초고층입니까? 그렇죠. 초고층이 맞지. 그럼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불만이 하나가 있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로 옆에 63빌딩 있죠. 이걸 만약 63층이라고 했을 때 그럼 뭐 고층 건물이기도 합니까? 야, 우리하고는 왜 이러지 안 틀리시네. 고층 건물이기도 하죠. 그러면 초고층이기도 합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는 뜻이지. 이게 실제로 이제 63빌딩만 규제한다. 예를 들면 어느 정도 50층 이상만 규정을 하고자 할 때는 그러면 초고층도 들어가고 고층도 들어갑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입법자들이 처음부터 얘기할 때 고층 건물, 초고층 건물만 딱 규정을 하다 보니 이상한 문제가 하나가 있는 거야. 층수만 놓고 따질 때 45층짜리다. 그러면 이거 혹시 고층입니까? 초고층은? 아니죠. 이거를 규정할 필요가 있어서 만든 용어가 준초고층이야. 앞에 준자를 붙였죠. 그 다음에 준초고층 건물은 고층 건물 중에 초고층이 아닌 겁니까? 안 그러면 초고층인데 고층 건물이 아닌 겁니까? 그렇죠. 정확히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입법을 좀 잘못하다 보니 우리가 헷갈린다 이런 뜻이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46층짜리와 사실은 뭐 한 56층짜리는 좀 다르잖아요. 근데 둘 다 똑같이 고층이죠. 이렇게 46층짜리 같은 걸 규제를 좀 하고 56층짜리를 규제를 하는데 이걸 좀 별도로 구별하고자 할 때 문제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만든 용어가 준초고층입니다. 준초고층은 층수만 놓고 보면 몇 층 이상이고 30층 이상이고 몇 층 미만짜리 50층 미만짜리를 특별히 준초고층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둘로 분류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한옥이 좀 특이하다. 한옥은요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거 좀 틀릴 것 같아. 한옥을 특별히 규제하는 이유는 이건 좀 규제가 완화되기도 하거든. 내가 볼 때는 한옥을 좀 건장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다른 측면인데 어쨌든 중요합니다. 이것도 한옥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건축법에서 직접 용어를 정리를 하다가 지금은 다른 특별법으로 넘어가 버렸어. 그래도 출제됩니다. 보면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옥이고 그 특별법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주요 구조가 동그라미 3개 기둥, 보, 한식 지붕틀로 된 무슨 구조다? 목 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 양식이 반영된 건축물과 부속 건물도 포함됩니다. 자,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특이하게도 양갈로 2번이 보면 다중이용 있죠. 다중이용 정말 중요하게도 나중에 엄청 중요합니다. 다중이용은 말 그대로 보면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이죠. 우리 건물은 건축법상에 다중이용 건물입니까? 이 건물은? 이상하게 이해라고 따다보면 안 된다고요. 건축법에서 다중은 한글로는 여러 사람이 쓰는 건물이면 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딱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중이용 건물이라 딱 규정을 했는데 그럼 몇 명이 써야 돼요? 다중이용은? 그런 말이 없다니까. 딱 보면 이게 정말 중요하다. 다중이용 건축물은 1번과 2번이 있게 되는데 두 개로 구분됩니다. 2번 별표. 층수가 몇 층? 16층입니다.
그러면 여기 63빌딩 오늘 좀 언급을 말할 텐데 63빌딩은 당연히 다중이용 건물입니까? 그렇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청수가 16층 이상이면 무조건 다중이야. 볼 것도 없다고. 15층은 다중이용이 안 되죠. 원래대로 하면 16층 이상이 원래는 다중이용 건물이 되는데 혹시 15층이 안 되더라도 15층 이하라 하더라도 다중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면적이 넓을 때 뭐 인구가 얼마나 쓸 때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 사람이 쓰는 게 아니고 단순히 보면 면적이 얼마죠? 5천. 바닥 면적 합계입니다. 바닥 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이면서 5천 이상이면서 그게 여러 가지 기억부터 쫙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거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축법은 용도가 있댔죠. 그 용도가 정말 중요한 거야. 용도가 29개가 있댔잖아요. 29개 용도 중에 거기 있는 둘, 넷, 6개만 그렇다고. 6개만. 이게 용도예요, 용도. 문화집회시설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나중에 이제 할 겁니다. 이러한 용도 중에서도 29개 중에서 딱 6가지인데 면적마저 얼마 이상이다? 5천 이상인 걸 딱 집어서 우리가 다중이용 건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중이용 건물. 지금은 외울 필요가 전혀 없다. 어쨌든 다중이용 건물에 지금 외울 것은 청수는 몇 층? 16층 이상이다. 그리고 면적이 얼마? 5천 이상이면서 한 개는 외우자고. 한 개는 1번이 첫 번째는 외웁시다. 무슨 시설이죠? 문화집회시설. 거기다가 극장 하나 적어주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용도 중에 문화집회시설의 대표적인 것이 극장입니다. 세종문화회관 같은 거, 이런 공연장 같은 것들이 문화집회시설인데, 세종문화회관이 만약에 5천이 넘는다, 바닥 면적 합계가 5천이 넘는다 하면 무슨 시설이다? 다중이용 건물이 되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다중이용이 되면 건축 규제를 강화합니까? 완화합니까? 엄청나게 강화할 필요가 있죠. 사람이 많이 쓰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규제를 나중에 강화합니다. 다중이용 건물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건축부 하다 보면 다중이용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일단은 용어 정리만 조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청수가 몇 층? 16층. 그때는 용도 불문.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근무하시게 될 아파트가 다중이용이 될 수는 있나요? 있지. 16층 이상일 수도 있잖아. 그럼 다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무하시게 될 아파트는 다중이용 건물이 됩니다. 정말 중요하지. 면적이 5천 이상이 되는 아파트는 다중이용입니까? 그건 아니다고요. 그 용도에 없잖아. 공동택에는. 맞습니까? 그 정말 중요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과 관련되는 공동주택이 탁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온다. 그죠? 그게 공동주택도 특별히 16층 이상인 공동주택도 다중이용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는 뜻이지. 다중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준다중은 될 수 있을까? 밑에 준다중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다고요? 절대로 될 수 없다. 없어. 여기는 없습니다. 준다중은 청수 불문. 청수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논점이 됩니다. 다시 16층 이상인 건물은 그 건물이 용도 29개 용도 모두가 다 다중이용 건물이 될 수 있죠.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중이든 준다중이든 간에 다중이든 준다중이든 간에 이런 것들은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겁니까? 완화하기 위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강화하기 위한 거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건물에 대해서 살짝 살펴봤었고요. 한 장을 넘깁니다. 한 장을 넘기면 또 특이한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건축부에서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되는 건물 중에 하나가 4번입니다. 무슨 건물이죠? 특수구조 건축물은 지금 외웁시다. 간단한 거니까요. 밑에 보면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않은 구조로서 보나 차양 등의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몇 미터 돌출.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이 좀 보니까 아주 안전한 느낌이 듭니까? 좀 불안합니까? 불안하죠? 이런 건물은 규제를 강화합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죠. 이게 예를 들면 눈이라도 쌓였다. 붕괴우리가 있죠. 이런 것들. 이런 걸 우리가 특수구조 건축물이라 합니다. 몇 미터 돌출? 3미터 돌출. 그 다음 또 두 번째 논점이 기둥 사이가 너무 멀어도 위험성이 좀 많죠. 기둥 사이 거리가 얼마 이상인 거, 20m 이상인 거, 이런 거를 우리가 특수구조 건축물이라 합니다. 규제를 강화합니다. 규제를 강화합니다. 옛날에 이게 사고 났잖아요. 기둥 사이가 너무 멀었는데 눈이 와가지고 눈이 푹 새서 붕괴우리가 있죠. 이런 것들은 규제를 강화합니다. 주요구조부 별표 세개합니다. 이건 그냥 무조건 외워야 된다. 모든 건물은 주요구조부라는 것이 있죠. 6가지를 외워봅시다. 첫 번째 뭐죠? 내력벽. 벽 중에서도 내력벽입니다. 약간 요 벽은, 이쪽에 있는 벽은 주요구조부입니까? 아닙니까? 요거. 이쪽에 있는 벽이 있잖아요. 요 벽. 모르지, 우리는. 이게 만약에 내력벽이었다면 뭐가 된다? 주요구조부가 되는 겁니다. 내력벽이 아니면 주요구조부가 안 됩니다. 내력벽을 만들어야 내력벽. 그 다음 기둥은요. 맞죠? 기둥, 바닥, 그 다음에 지붕틀이라고 합니다. 지붕틀, 그 다음 무슨 계단? 주계단. 6가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내력벽, 기둥, 바닥, 지붕틀, 주계단. 맞습니까? 근데 출제가 많이 됐던 게 단서 조문이 또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거기 보면 단서 조문에 기둥 중에서도 무슨 기둥? 사이 기둥. 이거는 주요구조부가 아닙니다. 기둥 중에 사이 기둥은 아니다. 바닥 중에 또 무슨 바닥은? 최하층 바닥은 안전하잖아. 위험성이 별로 없죠. 그런 것들. 그것도 주요구조부가 아니고. 이게 아주 특이하다. 보 중에서도 작은 보가 있다 그러대요. 작은 보 아닙니다. 주요구조부가 아니고. 차양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기출. 5개의 계단도 아닙니다. 계단이라고 다 주요구조부인 것은 아닙니다. 법 조문에 일단 주계단 같은 것만 그렇다. 등등등. 이런 정도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출제된 걸 한번 볼 건데, 올해 출제된 걸 한번 칠판을 보십니다. 올해 또 출제된 건 건축법상 행위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행위입니까? 행위죠. 건축법상 행위는 아니죠. 제가 지금 걷는 것도 행위죠. 여러 민법상의 법률 행위도 행위입니다. 근데 이런 걸 건축법상 행위라고 안 한다고요. 근데 우리 건축법상 행위는 딱 3개밖에 없어. 크게. 저를 보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건축법상 행위라는 말이 딱 나오면 1, 2, 3, 3개밖에 없습니다. 1이 건축입니다. 2번이 이제 대수선이 됩니다. 대수선이 되고 3이 용도 변경이 되는 겁니다. 3이 올해 출제가 됐습니다. 용도 변경. 3이 올해 출제가 됐습니다. 1, 2, 3 세 가지가 이제 있게 되는데 1, 2, 3 세 가지가 용도 변경은 너무 쉽지. 용도 변경 뭐가 용도 변경이에요? 용도 변경이 뭡니까? 용도를 바꾸는 거지 뭐. 맞습니까? 29개 용도 중에 어느 하나를 뭐 다른 용도로 바꾸는 거지. 우리 지금 여기가 지금 몇 층이죠? 5층이죠. 5층은 지금은 학원이지만 옛날에는 학원이 아니었겠죠. 학원이 어떤 아닌 다른 용도로 쓰다가 학원으로 바꾸는 게 용도 변경이에요.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러면 질문을 지금부터 합니다. 지금부터요. 그러면 건축법상 행위가 무슨 뜻이냐 이런 뜻이지. 요 건축법상 행위가 왜 건축법상 행위라고 하느냐? 요 세 가지를 왜 건축법상 행위라고 합니까? 요 행위를 할 때는 건축법에 따라서 하라고요. 예? 건축법상 행위가 중요합니다. 이거. 건축법상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요 세 가지 행위는 건축법상 행위인데
요 행위를 할 때는 무슨 법에 따라서 하라고요? 건축법에 따라서 오래 기출되었습니다. 건축법을 보니까 이 두 문제가 출제됐네 올해. 건축법을 딱 보니까 요 두 개는 허가받아라 해야 되지. 뭐 받아라? 허가받고 하라는 뜻이죠. 이 두 개, 건축과 대수선은 뭐 받고 하라? 허가받고 하라. 그런데 이게 원칙일 뿐이고 예외는 뭐 하면 된다? 신고하면 허가받은 걸 본다. 이게 올해도 출제가 됐습니다. 사례 문제로 나왔습니다. 자, 들어보시고 적을 하지 마시고 다시 건축법상 행위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세 가지가 있죠. 건축법에 따라서 하라 이렇게 되는데 건축법을 딱 보니까 이거 허가받고 하라 돼 있네. 누구 허가죠? 했잖아 우리가 어제 했잖아 지난주에. 그래서 원칙적인 허가권자는 누구랬죠? 제가 미리 했잖아요. 시, 군, 구청장이 되는 거야. 63빌딩은요. 특별시장이 21층 이상 10만 이상이 되면은 특별시장 강력시 허가를 했죠. 이거 미리 해본 거야. 미리 했다. 예외적으로 신고는 고되어서 볼 거고 기출 문제였습니다. 요 두 개는 같이 나옵니다. 같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 밑에 용도 변경은 있죠. 이거 좀 달라요. 원칙이 이거는 허가고 신고지만 이게 올해 출제가 됩니다. 그죠? 용도 변경은 정확하게 이제 말씀 지금 못 드리고요. 하여튼 상위군, 하위군이라는 것이 있는 거야. 무슨 군? 상위군이 있고요. 하위군이 앉아 있게 되는데 이 용도 변경과 관련돼서 나오는 정말 중요한 용어가 시설군이야. 무슨 군이다? 시설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우리나라의 건축법상의 용도는 몇 가지를 했죠? 아까 29개 용도가 있는데 이거를요 9개 시설군으로 다시 재편을 해요. 시설군이 몇 개가 있다고요? 9개가 있어. 그러다 보니 번호가 1, 2, 3, 4 해서 9까지 있겠죠. 그걸 이렇게 나중에 순서를 외워두셔야 되는데 지금은 절대로 외울 필요가 없어. 시설군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위로 가는 용도 변경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밑에 있는 시설군에서 위로 가는 시설군 용도 변경 할 수도 있죠. 여기 허가한 거야. 올해 이걸 물어본 거야. 네? 밑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신고가 되는 겁니다. 이걸 물어봤기 때문에 시설군이 어디 있는지만 알면 풀 수 있었겠죠. 지금은 여러분 어려울지 몰라도 나중에 내년에 시험 실제 정도 돼서 이런 거 너무 쉽습니다. 이거. 예? 예,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자 결론 건축법상 행위라는 것은 뭐다? 건축법상의 법에 따라서 해야 될 행위로서 세 종류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요 두 개는 같은 묶음이 있고 원칙이 뭐다? 그렇게 이걸 외워두셔야 되는 거야. 허가 대상을 외워두셔야 되고 그리고 요거는 방금도 했지만 원칙 예외가 아니고 상위군일 때는 뭐죠? 허가하고 하위군일 때는 신고가 되니 나중에 시험 공부를 한다면 시설군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1, 2, 3, 4, 5, 6, 7, 8, 9 그 시설군에 어떤 것들이 속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지. 맞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 점이 핵심이 되는 겁니다. 현재 핵심이 되겠고 그 다음 제가 하는 말이 맞습니까? 자 이게 또 기출문제였는데 대수선 요거 있죠? 요거는 건축이 아니다.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든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대수선은 건축이 아니다. 오죠. 이것이 되면 이것이 될 수 없다고. 이게 우리 말장난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시 대수선은 건축이 아니지. 이건 별개의 것이에요. 이게 되면 이게 될 수 없는 거야. 이것이 되면 이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거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대수선은 건축 법상행위다. 그건 맞는 거고. 그게 다 출제가 됐어요. 요 행위는 건축법상 행위는 맞죠. 그러나 건축하고는 다르지. 요거 진짜 이해가 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건축법상 행위는 세 종류다. 건축, 대수선, 그 다음에 용도변. 그러니까 건축 다르고 대수선 다르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다 건축법상 행위죠. 그럼 자 질문.
자, 지금부터 질문합니다. 예. 질문할 수업을 이제 하게 되는데 신축은 건축이다. 맞다. 우리가 여기서 건축은 하여튼 5가지로 또 분류를 해요. 건축 5개를 분류를 한다. 자, 이전은 건축이다. 맞죠? 이게 출제가 된 거야. 또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게 되면 건축 법상행위라고 되어 있죠. 이 건축 법상행위는 사실 1번 양갈로가 건축이죠. 이 건축이 5가지가 있는 거야. 거기 혹시 신축이 있습니까? 정축도 있고 개축도 있고 재축도 있죠. 거기다가 축자가 안 붙은 축자가 하나가 있네. 이전.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전을 봅니다. 이전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여기 나오잖아. 또 주요 구조부를 해체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다른 대지로 옮기는 거죠. 다른 대지가 하면 틀리는 거야.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걸 뭐라 한다? 이전. 맞습니까? 근데 이 이전 또 건축입니까? 그럼 허가받아야 됩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신고하고 하는 경우도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여기서 이제 1, 2를 묶고 세부적으로 나중에 하더라도 신축과 정축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죠? 그렇지. 신축은요, 건물이 없어야 돼. 없는데 새로 짓는 걸 말해. 그래서 어떤 건물이 보니까 나대지가 또 있더라고. 나대지 많이 들어봤죠? 아무것도 건물이 없는 데서 새로 지으면 무조건 신축이지. 확실하죠? 그럼 이건 혹시 신축입니까? 2층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이 건물을 어떤 이유로 해체, 지금 해체라는 표현을 바뀌었습니다. 전부를 해체를 하고 똑같이 2층을 하고 한 3층짜리를 짓게 되면 신축입니까? 신축이지, 신축. 맞죠? 하여튼 건물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신축이 되는데 기존 건물이 있다가 있는 건물일 때 보세요. 우리 어떤 건물이 3층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2층을 늘리는 걸 뭐라고요? 정축. 신축과 정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있느냐 없느냐야. 자, 그걸 체크를 합니다. 1번의 신축은 건물이 없는이죠. 예? 건물이 없는이 키워드가 되고 정축은요. 기존 건물이 있는이잖아. 있는. 자, 오늘 정축은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정축은 자 외워두셔야 됩니다. 근데 정축은 기존 건물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죠. 있는 상태에서 자 주관식 나옵니다. 앞으로 뭐를 내리는 거다? 건축 면적 네모. 건축 면적 밑에 둘째 줄. 건축 면적 네모. 건축 면적을 내리도 정축이고 연면적 네모. 요것도 느리도 정축이고 청수도 네모 느려도 정축이고 또 높이 그래 되지. 맞습니까? 자, 여기 이제 물어볼 게 한 2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리모델링 했죠. 리모델링에 정축이 2가지가 있었거든요. 정축형 리모델링은 뭘 늘린다? 정축형 리모델링은 뭐를 늘린다? 그냥 면적하지 말고 건축 면적하면 틀립니다. 연면적하면 더 틀리고 바닥 면적하면 또 틀리고 주거 전용 면적이라 했잖아. 이거를 이제 비교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주거 전용 면적과 그러면 바닥 면적의 차이가 뭔지 이런 걸 나중에 기본 과정에서 한다고요. 용어 정리. 다시 주택법 상의 정축형은 뭐를 늘린다? 주거 전용 면적을 늘린다. 몇 프로? 30%. 30% 했죠. 주거 전용 면적을 늘려요. 그러면 당연히 주택법에서 주거 전용 면적 산정 방법이 있겠지. 그때 가서 하자고요. 다릅니다. 조금씩. 자, 그래서 오늘은 건축법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뭘 할 거냐 하면 건축 면적 있죠. 거기 건축 면적 늘리도 뭘 했죠 아까? 정축이잖아. 이해되시죠? 연면적하고 우리가 지금 해보자는 뜻이지. 건축에서 엄청 중요한 겁니다. 예, 자,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을 지금 차이를 올해 또 기출 아마 또 올해 이거 주관식 나왔습니다. 몇 장을 넘깁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지난번도 했지만 우리 이제 이 기초세도 무려 한 8문제 이상 나옵니다. 진짜입니다. 자, 기초세에 있는 거예요. 올해 주관식 문제 나왔습니다. 69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자, 69페이지. 거기 보면 면적 산정이 있습니까?
워낙 중에서 기초수에 담아놨는데 거기에 보면 2번이 있고 3번이 있죠. 야, 요거 올해 또 주관식 나왔네.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 산정, 예,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되면, 자, 보면, 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건축법에서 지금 먼저 하고자 하는 것이 건축 면적하고 바닥 면적을 좀 하고자 합니다.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을 하고자 하는데 차이점을 딱 이야기하면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건축 면적을 우리 지난번에 했지만은 건물은 한 동이 하나의 건물이에요. 한 동 건물을 몇 개의 건물이라 한다? 하나의 건물이라 한다. 그래서 여기 어떤 건물이 한 동 건물이 쫙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축 면적은 한 개밖에 없다는 거야. 건축 면적은 있죠. 예외가 없어. 건축 면적은 한 동 건물은 한 개밖에 없어. 예? 그럼 이 건축 면적 어떻게 계산해야 될 것 같아요? 한 개밖에 없죠. 요 건물은 한 동 건물은 한 개밖에 없다. 이 뜻이 깊은 뜻이 있는데 외벽입니다. 무슨 벽이다? 외벽. 다시 말하면 이 건물이 쫙 이렇게 들어서 있는데 만약에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돼 있다면 요 벽이 있겠죠. 벽. 벽인데 요 벽도 외벽이 있죠. 가장 밖에 벽. 요거 외벽입니까? 아닙니까? 저거는 외벽이죠. 저 끝에 있는 벽 있죠. 그거의 중심선이 있을 거 아니야. 올해 주관식 문제가 중심선을 연결한 수평 투영 면적 합계. 요게 주관식 문제 나왔어. 가장 외벽을 쭉 이렇게 우리 이 건물은 진짜 계산하기 좋죠. 건축 면적은 가장 밖에 있는 벽 있죠. 벽의 중심선이 있을 거 아니야. 중심선을 연결한 면적이 나오겠죠. 그게 이 건물의 건축 면적이 되는 거야. 예? 주관식 문제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건축 면적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게 건축물의 뭐 외벽 맞습니까? 가로 무시하고 외벽의 무슨 선?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예? 무슨 면적? 수평 투영 면적.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제 벽이 있으면 외벽은 외벽인데 벽의 안에선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연결하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선? 딱 중심선을 연결한 그 수평 투영 면적 합계를 우리가 그 건물에 뭐라 한다? 건축 면적이라고. 이거를 늘리면 정축입니까? 그 정축인 거야. 방금 건축 면적이라고 했잖아, 아까. 확실하죠. 그래서 건축 면적만 늘리도 뭐가 되고 정축도 되지. 확실하죠. 자, 그러면 건축 면적과 요새 시험 문제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게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의 차이점이야. 들어보십니다. 요거는 방금 외벽의 무슨 선이랬죠? 중심선이라고 했는데, 자, 건축 면적은 한 동 건물은 한 개밖에 없댔죠. 그게 외벽이요. 외벽이 되지만 바닥 면적은 아무리 한 동 건물이라 하더라도 엄청 많아요. 10층짜리라 해서 10층이라고 해서 10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자, 우리 건물이 지금 10층 건물이라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건축 면적은 한 개지만 바닥 면적은 무수히 많다. 구하고자 하는 건 다 많아. 다시 말하면 우리 5층의 바닥 면적도 계산할 수 있죠. 그러지만 이 5층의 이 강의실의 바닥 면적도 계산할 수 있죠. 그럼 뭐 우리 강의실 바닥 면적 어떻게 계산해요? 건축법상. 그렇지. 그때는 중심선은 똑같고 수평 투영 면적은 똑같은데 이걸 외벽이라면 안 되잖아. 이것도 외벽이 아니잖아요. 저것도 외벽이 아니죠. 그냥 벽이라고. 그냥 뭐라고요? 벽의 중심선이에요. 요거하고 요 차이점은 요거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벽의 무슨 선이다? 중심선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닥의 면적은 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만약 벽이 있으면 벽이죠. 이해되시죠? 100만 합시다. 100만 지금 기둥도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100만 놓고 보자고. 벽으로 우리 같은 요 강의실의 바닥 면적은 어떻게 계산한다? 그렇지. 그러면 바닥 면적을 늘리는 거는 정축입니까? 에? 정축은 맞기는 맞는데
주관식 문제가 딱 나오면 바닥 면적이 처음은 틀린다고. 아까 우리가 보면 정축을 지금 하다가 왔거든. 정축은 아까 뭐를 늘린다 했죠? 아까 법조문에는 건축 면적 다음에 바닥 면적이 아니고 뭐죠? 건축 면적 아니라니까. 무슨 면적이죠? 아니 보시라고 다시 몇 장을 넘기면서 62페이지를 보게 되면 밑에서 둘째 줄에 연면적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연면적이라고 되어 있죠. 연면적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 연면적 어떻게 사네요? 69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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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면적. 1. 연면적은 69페이지입니다. 1. 연면적은 하나의 건물이라고 딱 되어 있죠. 하나의 건물이잖아요. 한 동 건물이야. 인데 각 층 바닥 면적 합계잖아. 맞죠? 그럼 칠판. 여기 진짜 중요한 논점이 있고요. 23에도 출제가 됐는데 칠판. 여기 지금 한 동 건물이 쫙 하나가 있는 거야. 한 동 어떤 건물 하나가 딱 있는데 만약에 이렇다고 한번 해봅시다. 지하 2층이라고. 지하 2층의 바닥 면적이 100입니다. 여기도 100입니다. 1층 100, 2층 100, 3층 100, 4층 100, 5층 100일 때 이 건물의 연면적이 얼마예요? 자, 500이다, 700이다. 700이라고. 왜? 방금처럼 하나의 건물의 각 층이라고 했잖아. 각 층. 지하층을 뺀다는 말이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그래서 건축법에서 우리가 연면적이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너무 지하층을 포함한다. 포함합니다. 연면적. 이건 얼마라고요? 700제곱미터가 연면적이 되면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법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면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 바닥 면적 합계죠. 각 층에다 하나 적어둡니다. 염손으로 지하층 포함. 각 층이다 보니까 지하층을 포함합니다. 지하층을 포함을 한다. 자, 그런데 자, 오늘 또 상당히 중요하게 다룰게요. 용적률이라는 건 들어봤죠? 자, 용적률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자, 이게 주관식 문제 나왔어. 용적률이 주관식 문제 나왔습니다. 자, 들어보십니다. 용적률을 어떻게 계산한다?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이다, 요게? 요게 연면적이 되는 겁니다. 요게 연면적. 무슨 면적이다? 연면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여기에 지금 요 건물의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였어요. 대지 면적이 200입니다. 무슨 면적이? 대지 면적이 200이었다고요. 대지 면적이 200이 되면 요 건물에 지금 계산, 이게 기출 문제야. 또 계산 문제도 또 한 문제가 나왔거든요. 요것도 주관식으로 나왔지만 계산 문제가 나왔다고. 요거 지금 용적률이 몇 프로예요? 대지 면적에 대한 대지 면적이 200이죠. 200이 되고 연면적이 얼마요? 그렇지. 여기는 원래대로 하면 연면적은 아까 700이었잖아요. 700인데 지하층을 뺀다는 조문이 있거든. 200을 빼니까 얼마요? 500이 되니 200분의 500이니까 얼마요? 답이 250%가 되는 거지. 그 별도 조문 있잖아. 그게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2번 별표하시고요. 원래는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로 하죠. 확실합니까? 네. 하긴 하는데 다만 2번에서 뭐를 산정할 때만 용적률을 산정할 때만 빠지는 경우가 있다고요. 무슨 면적은 뺀다? 첫째, 지하층의 면적은 빼준다고. 확실하죠? 지하층의 면적은 빼준다. 그리고 지상층이라 하더라도 무슨 용도로 쓰고 있다면 주차용으로 쓰는 어떤 바닥 면적이 있을 수 있지.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이럴 때도 빼줍니다. 예? 맞죠? 그렇게 빼주고. 그 다음에 뭐 디그리얼은 나중에 하도록 하는데 지금 오늘 엄청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건축 면적 있죠? 예? 바닥 면적은 반드시 비교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질문. 건축 면적은 한 동 건물 한 개밖에 없죠?
한 개밖에 없으니 무슨 중심선? 외벽의 중심선인데 반해서 바닥 면적은 벽 있죠. 벽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자기가 구하고자 있는 부분이 벽이 있다면 벽 있죠. 벽의 무슨 선? 중심선을 연결한 수평투영 면적 합계고 실제로 올해 출제는 둘 다가 수평투영 면적 합계거든. 이게 주관식 문제 답이었어. 수평투영 면적 합계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연면적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연면적. 요거 연면적은 아까 뭐라 했죠? 연면적은 몇 개의 건축물에 하나의 건물을 대상으로 하나의 건물이죠. 하나의 건물을 대상으로 각층 뭐의 바닥 면적의 합계죠. 바닥 면적의 합계이기 때문에 요 각층이 중요하다. 각층. 그러니까 지하층을 요거는 포함합니다. 지하층을 포함을 하는데 다만 뭐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용적률. 용적률은 그럼 어떻게 계산합니까?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인데 그때 연면적에는 빠지는 것이 네 가지가 있었죠. 1 뭐였죠? 지하층, 지산층, 주차장 요거까지 외우자고요. 3, 4는 나중에 하도록 합니다. 됐죠? 상당히 이제 이런 것들은 건축부 할 때 적어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건폐율이라는 것이 있어요. 건폐율은 뭐에 대한 뭐의 비율이죠?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 건축 면적의 비율. 69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69페이지 둘째 줄이 보면 69페이지 둘째 줄 찾았습니까? 거기 보면 건폐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면적에 대한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 건축 면적의 비율을 무슨 율? 건폐율이라고 하고 건폐율이 최대한 도는 건축법으로 정하죠. 그럼 틀린다고. 건축법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 이 건폐율 자체는 건축법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계법이라는 법에서 정합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다음 용적률이 엄청 많이 나왔다. 용적률은 밑에 보면 양갈로 이번에 1 무슨 면적에 대한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 연면적의 비율을 용적률이라 하고 이 용적률의 최대한도 역시도 국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 한도에 따르죠. 다만 그래서 2번도 기출 2번도 상당히 많이 넣었습니다. 이 법에서 그 기준을 국계법으로 정하는 용적률 한도를 완화할 수도 있죠. 완화가 많이 나왔어.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했다면 그에 따라야 되겠지. 맞습니까? 자, 그래서 건축부도 거의 끝나갑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오시고요. 그래서 사실 정축을 하다가 왔다고요. 자, 다시 건축 중에 62페이지. 건축법상의 정축은 건축에 들어가죠. 확실하죠. 그럼 이 정축은 만약 가로가 진짜 나오면 정말 좋은 문제가 돼. 뭐를 늘리는 걸 말한다. 첫 번째가 뭐였죠? 아까 건축. 두 번째가 연면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수. 네 번째가 높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축자는 말을 끝에 비교하자면 주택법상의 리모델링 중에도 정축행이 있었죠. 정축행은 뭐를 늘린다? 주거 전용 면적.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본 강의 등에 들어가면 이 주거 전용 면적과 방금 했던 요 바닥 면적과 사실 비슷해요. 나중에 보면 그거를 나중에 비교를 하면 됩니다. 맞죠?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리모델링 속에 주택법상 수직 정축행이 있었죠. 그건 뭐랬죠? 청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용어지만 조금씩 달리한다 이런 뜻이. 자, 그래서 신축과 정축을 좀 했었고요. 그다음 오른쪽 3, 4를 묶어 두십니다. 건축 행위 중에 3이 개축이죠. 4가 재축이죠. 자, 재축은 진짜 주관식도 나왔고요. 엄청 자주 나왔었는데 이 두 가지 차이점이 뭐냐면 개축은 해체 키워드가 어떤 건물이 또 이거를 뭐 한다? 해체. 둘째 줄에 해체를 진한 걸로. 해체죠. 어떤 건물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걸 해체를 하는 겁니다. 해체를 하고 종전과 같은
같은 규모 범위를 줄을 쫙 긋습니다. 같은 규모 범위. 그래서 이게 같은 규모하고 종전과 같은 범위하고 같은 규모하고 같은 규모의 범위는 다릅니다. 만약에 어떤 건물이 2층짜리가 있었어. 2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다가 너무 낡았어요. 낡아가 이거를 해체를 해. 철거를 해버리면. 철거를 하고 1층짜리를 짓게 되면 혹시 신축입니까? 개축입니까? 아니, 그게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게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를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2층짜리가 있었죠. 철거하고 그냥 2층짜리를 똑같이 하면 당연히 개축이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층짜리가 있었는데 뭐 돈이 없거나 어떤 이유 때문에 이거를 다시 지으면서 1층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어? 그 이게 개축이라고.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라고 돼 있잖아. 그냥 같은 규모 범위지. 늘어나는 건 아니죠. 그럼 만약에 2층짜리를 해체를 하고 3층짜리를 지어버리면 그건 뭐예요? 그건 신축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 강조를 좀 합니다. 그 다음, 개축과 재축의 차이가 뭐예요? 개축은 아까 해체였죠. 요거는 멸실입니다. 키워드가 뭐다? 멸실. 상생은 나중에 하도록 합니다. 멸실이 뭐죠? 아니, 아까 해체도 없어지는 거잖아. 그렇지. 그죠? 그죠? 자연재해로. 맞습니다. 천재지변동으로 이렇게 멸실되고 똑같은 규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거지. 대수선은 건축이 아니죠. 그럼 제가 하나만 딱 합시다. 나중에 상시 더 할 건데, 우리 건물이 어느 한 부위가 좀 안 좋아요. 기둥이죠, 기둥. 요 기둥 있잖아요. 기둥이 우리 건물의 기둥이 하여튼 한 10개가 되는데 그 중에 3개를 수선한다고 해봅시다. 다른 건 손은 안 대고 우리 건물의 기둥이 이제 당연히 있겠죠. 기둥인데 기둥이 조금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10개 중에 한 3개를 수선합니다. 수선 이렇게 수선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게 되면 혹시 대수선입니까? 맞죠? 3개니까. 그래서 밑에 보면 대수선의 경우에 이번에 니은 같은 걸 보게 되면 기둥 동그라미 기둥이 혹시 주요구조부입니까? 주요구조부 맞죠? 아까 주요구조부를 손대는 게 주로 대수선이에요. 그럼 기둥을 정설 해체하거나 또는 몇 개 이상이죠? 3개 이상을 수선 또는 변경한다 하게 되면 대수선이 되죠. 그럼 요거 허가입니까? 허가잖아. 아까 했잖아. 건축과 대수선 다 허가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뭐다? 신고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예외로 신고가 된다. 그래 돼 있지. 확실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본 강좌 들어가서는 건축과 대수선 한 번 더 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렇다면 자, 몇 장을 넘기면 자, 밑에 느낌, 그 다음 페이지죠. 참, 64페이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지난주 했던 게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밑에 건축 허가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건축은 허가가 원칙이라고요. 허가가 원칙인데, 1번 양갈로 보게 되면, 밑에 작은 글씨체, 건축물을 건축 동그라미, 중요한 조문입니다. 건축물을 뭐 하거나, 건축하거나, 또,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의 뭐를 받아라? 턱턱 시공청장의 허가를 받아. 방금 했던 조문 정말 중요합니다. 맞죠? 7번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을 뭐 하거나 건축하거나 또 대수선하거나 할 때는 누군가의 뭘 받아라? 허가를 받아. 맞죠? 그 턱턱 시공청장이 되는 것이지. 확실하죠? 그런데 밑에 이제 보시게 되면 특별시장, 강력시장의 허가 대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그때 했지만 1번만 조금 체크를 해 두십니다. 몇 층 이상이거나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얼마? 10만. 요거를 미리 했었습니다.
그럼 올해 이제 출제된 게 또 나왔네. 오른쪽 페이지. 건축 신고 대상 돼 있죠. 예? 신고 대상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걸 하나를 소개한다면 3번입니다. 3번이 이제 보시면은 연면적이 이제 연면적 우리가 알잖아. 연면적이 얼마 미만이고. 그럼 이때 연면적에는 지하층을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포함하지. 연면적 지하층을 포함해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청수도 3층 미만이었던 건물이 있었어. 건물이 있었는데 이거를 뭐 한다? 대수선하게 되면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신고가 되는 거야. 신고 맞죠? 예, 신고 맞습니다. 확실하죠? 이거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시험 문제가 단순히 이렇게 나오면 참 좋은데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오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고 청수는 2층짜리 어떤 건물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거의 대수선은 허가다 신고다. 4번인가 5번 나왔다. 허가지. 이게 또 말장난 같긴 하지만 거기 보면 분명히 미만이고 미만이고다고요. 예? 연면적도 얼마 미만이고 200 미만이 돼야 돼. 그렇게 190이다. 예? 예를 들면 그러면서도 또 청수도 몇 층 미만이다. 그게 2층짜리다. 이렇게 되면 그런 건물을 대수선하는 것이 신고지. 이런 거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 문제는 조금 어려워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자, 다시. 자, 요거 진짜 중요한 조목이네요. 건축부상의 요 두 개는, 이거는 이게 아니죠. 그러나 이거는 이거죠. 그리고 이 두 개는 원칙적으로 허가인데, 신고 대상이 거기 한 9가지, 10가지 정도가 있을 건데, 이건 나중에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막 나옵니다. 예? 지금은 뭐 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질문했지만,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이제 뭐냐면 이거예요. 경기도 성남시에서 21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허가권자가 누구예요? 도의사가 아니라 했잖아. 도의사가 안 된다 했잖아. 도의사는 절대로 허가권자가 될 수 없잖아, 방금. 그죠? 이 사람은 허가권자 될 수 없어. 그럼 누구예요? 성남시장이 되지. 근데 중요한 사실은 성남시장은 허가권자는 맞는데 제가 표현이 좀 이상해도 양해하기 바랍니다. 핫바지 시장이야. 허가를 바로 못 해주는 거야. 이때는 도의사의 사전 승인을, 보고가 아니고요. 승인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도의사가 승인 안 해주면 뭘 못 해준다? 허가 못 해주는 거지. 명색이 허가권자는 아니지, 내가 볼 때는. 표현적으로만 허가권자지. 중요합니다. 이것도 기출 3번이 나왔습니다. 한 장을 넘기면 양갈로 2번입니다. 자, 양갈로 2번을 보게 되면 사전 승인 대상 있죠. 거기 보면 시장 군수는 딱 떠오릅니다. 시장 군수는 어디 밑에 있어요? 그게 도에는 시장 군수가 있잖아. 도지사가 허가권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허가권자입니다. 시장 군수 동그라미 해놓고 거기에 허가권자라고 적어주십니다. 뭐 적고 싶으면 항상 허가권자입니다. 시장 군수가 항상 허가권자가 되긴 하는데 거기 보면 허가를 하려면은 일정한 걸 첨부해서 도지사 승인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1번만 보자고요. 1번만. 특별시장, 강력시장에 허가를 받아야 될 규모 있죠. 그런 규모가 몇 층이었죠? 21층 이상이다. 이럴 때는 도의사는 허가권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지만 도의사 사전 승인은 받아야 되죠. 항상 허가권자는 누군데? 시장 군수지만 도의사의 사전 승인은 얻어야 하죠. 자, 그런 점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래서 뭐 요 정도 하면은 뭐 될 것 같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68페이지로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제 했던 건데, 지난주에 했던 건데, 이행강제금 여기 자세한 게 나옵니다. 이행강제금 했죠? 돈은 돈인데, 예? 위반 건물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린다 했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돈이 뭐랬죠? 이행강제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그래서 막 여기까지만 합니다.
진짜 좀 애껴서 강의를 했었고, 자, 다음 주에는 71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다음 주부터 71페이지가 제목이 기타 법령이죠. 이게 법이 이제 8가지 법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와 관련되는 파트를 위주로, 예, 그 법에서 뭐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지를 하고 기초 강의를 마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